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러시아가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의 설립자 프리고진이 전용기 추락으로 사망했다고 사고 나흘 만에 공식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바그너 그룹 병사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를 의무화하며 통제권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프리고진이 다른 비행기를 탔다, 아직 살아있다, 사망을 위장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음모론, 생존설 이런 것들이 지금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당국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프리고진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먼저 이 러시아 당국의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사실 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프리고진 탄 비행기 말고 두 번째로 이륙한 비행기에 프리고진 타고 있었다. 그리고 프리고진은 어딘가에 생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특히 러시아 내부에서는 프리고진을 지지하는 좀 극우주의자들이 좀 희망 섞인 기대가 표현되어 있는 음모론이기도 했고요. 예. 근데 이번 이제 러시아 정부가 밝힌 내용, 그러니까 원래 비행기 탑승자 명단과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 추락한 기체에 있었던 사망자들의 그 DNA 테스트, 유전자 검사를 같이 분석해 본 결과 원래 탑승자 명단에 있었던 10명 전원이 다 사망한 것이라고 공식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서 아마 음모론은 이제 사라지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서방에서도 사실 그 추락한 비행기 안에 프리고진이 탑승하고 있는 것이 유력하다고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예. 이번 러시아 정부의 공식 발표로 이제 확인이 된 셈이죠. 예. 네. 이렇게 생존설과 관련된 음모론은 이제 일축이 된 그런 상황이지만 프리고진의 사망 뒤에 크렘린궁이 있다, 배후에 푸틴 대통령이 있다라는 음모론도 있거든요. 실제로 네. 지금 서방에서는 프리고진의 사망을 두고 별로 놀랍지 않다, 예상이 가능했던 일이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으면서 아무래도 배후에 이 러시아 정부가 있다라는 점에 좀 무게를 싣고 있어서 관련해서 지금 러시아는 강하게 이 배후설에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이 음모론의 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푸틴 대통령이 이 비행기 추락의 배후에 있다, 프리고진의 암살에 푸틴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는 것은 음모론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음모론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허황된 얘기를 사람들이 믿고 이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음모론에 가는데 이거는 사실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서방에서는 사실 이걸 음모론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서방에서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의 이 암살의 배후라고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서방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음모론에 보기 힘들 것 같고요. 서방 측에서 보는 이유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푸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들과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의 전력입니다. 거기서 우선 발언은 뭐냐면 푸틴 대통령이 과거 발언 중에서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한 가지는 배신행위다라는 발언, 그리고 복수는 천천히 식혀 먹을 때 가장 맛있는 음식과 같은 것이다. 예. 이 말은 사실 푸틴 대통령 자신이 만들어낸 말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있어온 말인데 복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도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서방에서는 이번 그 비행기 추락으로 인한 이 프리고진 죽음을 푸틴 대통령에 의한 지연된 암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전력을 보면 푸틴 대통령과 푸틴 체제에 반대하던 많은 사람이 다 죽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극물을 탄 홍차를 마시고 죽거나 아니면 사업가 올리가리들은 병실에서 목 졸려 죽거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호텔에서 추락해서 죽는 방식으로 각종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프리고진처럼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그대로 이제 말하자면 처벌받지 않고 지나간다는 게 그게 오히려 이상했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언급이라든지 전력을 봤을 때 충분히 좀 근거가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사고기 블랙박스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 당국도 이제 포렌식 조사를 토대로 좀 조사를 하겠다, 어떻게 추락하게 된 건지 그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지만 서방에서는 러시아의 이 사고 조사조차도 믿기 어렵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
이제 러시아 정부 입장을 볼 때는 프리고진은 자국민인데 사실 어떤 정부도 자국민을 자기 정부가 암살했다고 말할 정부는 전 세계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가 이 블랙박스를 수거해서 조사하고 있다는데요. 근데 서방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내놓을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전이지만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조사 결과를 내어놓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내부 폭발이 아니라 어떤 기체의 기계적인 결함이라든가 아니면 기체가 장애를 일으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두리뭉실하게 예. 결코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방식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기계 고장이나 뭐 내부 결함 이런 걸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추락했던 그 전용기의 그 사고 당시의 영상을 보면은 지금 일단 그 동체하고 꼬리는 붙어 있는데 지금 날개가 떨어져서 좀 추락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추락 장면 영상을 본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은 이게 지금 날개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기계적 결함이라든지 고장 혹은 날씨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 이거는 폭발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기내 폭발 혹은 이제 나아가서 고의적 폭발 가능성에 좀 무게를 싣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같은 추측과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 서방의 항공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게 일반적인 기계적 결함으로 그렇게 기체의 날개가 바로 떨어져 나가서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공 전문가들이 이런 일이 말한 것을 들어보면 예. 우선 이 기체가 이제 추락하는 영상 어떤 방식으로 추락하는 거 예를 들어 이게 뭐 큰 회전을 그리면서 추락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절벽 아래에 떨어졌듯이 예. 곤두박질 치는 그런 영상과 그다음에 그 비행기가 추락한 다음에 흩어진 잔해들이 어떻게 떨어져 있는 것들 뭐 잔해 간의 거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습들 예. 그다음에 비행기의 궤적 모스크바를 출발해서 이제 서북부로 날아가던 그 궤적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이것은 이제 기체 내부에 어떤 폭탄을 설치해서 그 폭탄을 폭파시킬 경우에 벌어지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공 전문가들은 기내 폭탄 설치로 인한 기내 폭파가 거의 확실하다 보고 있고요. 예. 다만 거기에 약간 근접하지만 또 다른 반론은 이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되었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러시아 방공망에서 격추됐다는 식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그렇게 나온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경우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게 일단 그 근처에 있는 우크라이나나 뭐 이 서방이 보는 이 장비들로 대공 미사일이 날아갔다면 벌써 열추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충분히 쉽게 탐지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징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대공 미사일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결론은 이거는 항공기에 폭탄을 설치해서 폭파시킨 그런 거라고 이제 그렇게 확신하고 있죠. 예. 자, 이렇게 프리고진이 사망한 이후에 러시아 정부가 바그너 그룹 병사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를 의무화했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지금 정한 건데, 자, 이 프리고진의 사망을 계기로 어쨌든 지금 수장 자리가 공백이 된 이 바그너 그룹에게 이제 푸틴 정권이 좀 더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원래 이제 이런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는 이 러시아 정규군들이 해야 하는 뭐 그런 의무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이제 무장 반란 사건을 이제 겪은 다음에 러시아 정부로서는 이런 바그너 그룹 같은 이게 의용군 군사 조직들 말하자면 이 비군사 적인 조직에 대해서도 예.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푸틴 대통령이 8월 25일 대통령령으로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예. 이 비유하자면 이제 바그너 그룹은 사실 푸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군사적, 경제적 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키운 사냥개와 같은 그 존재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바그너 그룹이 그런 사냥개로 키운 바그너 그룹이 주인을 물어버린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그 사냥개인 바그너 그룹을 통제할 필요성을 느낀 거죠. 예. 그래서 충성 명세를 한다고 해서 뭐 바그너 용병 그룹이
정말 전적으로 국가에 충성을 할지는 좀 의무시됩니다만 예.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하나씩 둘씩 이제 마련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바그너 그룹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눈엣 가시로 이제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그너 그룹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그너 그룹이 갖고 있는 어떤 군사력 때문인 건지 아니면 바그너 그룹이 이제 아프리카 국가를 이제 치안을 담당하면서 뭐 각종 뭐 채굴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경제적인 부분 때문인 건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언급하신 그런 부분들 전체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그런 효용 가치가 높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 같은 경우는 간단히 얘기하면 바그룹의 효용 가치는 이제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력을 몰아내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예.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바그너 그룹의 효용 가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좀 더 따져보면 경제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중앙 아프리카에서 바그너 그룹이 중앙아프리카 정부에다가 치안을 제공하는 대신에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이 최대의 금 생산 광산에 대한 소유권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광산에서 그 매년 2억 9천만 달러, 말하자면 원화로 계산하면 한 3,800억 원이 좀 됩니다. 그 정도의 가치에 해당되는 금을 말하자면 채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앙아프리카 한 개 국가에서만 바그너 그룹은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중앙아프리카 공화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말리, 뭐 수단, 그다음에 리비아, 시리아 이런 각종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이 활동한 것이 아프리카 중동 중심으로 한 12개국이 넘는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런 각 나라에서 그런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뭐 이 반군 세력, 쿠데타 세력을 그러니까 리비아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또 쿠데타 세력, 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쿠데타 세력을 또 지원해서 또 이 반대급부로 이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바그너 그룹인 것이죠. 예,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도 함께 내포가 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 푸틴이 이제 프리고진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이후에 뭐 사법 처리 면책도 하고 체포령도 이제 해제를 하는 등 좀 용서를 하는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푸틴 대통령에게 이제 리더십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상을 입히지 않았습니까? 네. 프리고진 사망 이후 푸틴 대통령이 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사망이 푸틴 대통령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프리고진의 사망은 이제 푸틴 대통령의 권력에 더 힘을 실어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초 6월 하순에 프리고진이 무장 반란을 일으키고 예. 근데 그 무장 반란이 처벌받지 않고 협상을 통해서 프리고진은 벨라루스 망명하게 해주었고 예. 이제 그런 걸 보면 사실상 푸틴 대통령이 용서한 것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용서가 이 푸틴 대통령 체제에 있는 엘리트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엘리트 계층이 갖고 있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강한 지도자 그리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예. 근데 그런 용서로 인해서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약한 대통령, 리더십이 약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한 실망감을 안겼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푸틴 대통령의 추락,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엘리트 계층들도 사실 이번 추락 사건이 푸틴 대통령의 복수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일반 민중들은 다르겠지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푸틴 대통령이 조금 늦었지만 그런 지연된 복수를 통해서 프리고진을 암살함으로써 다시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에서 엘리트 계층들이 좀 더 이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좀 더 강한 신뢰 좀 그런 것을 이제 다시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그 프리고진의 암살에 대한 여파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프리고진을 지지하는 특히 극우 민족주의 세력으로부터 상당히 일정 부분 지지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러시아 사회를 좀 분열시키는 요소로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그런 이제 러시아 사회를 지탱하는 엘리트 계층들한테는 예. 푸틴 대통령이 다시 이제 힘을 보여준 것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프리고진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